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조병식입니다. 네, 김기옥입니다. 삶을 바꿔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오지랖이 참 제 주변 지인들한테 눈치 없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냐면 왜 어머니들 연세가 지금 한창 여기저기 아프실 연세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엄마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라는 얘기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식습관은요, 운동은요, 뭐 이걸 참견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목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는 또 뭔가 이렇게 나쁜 딸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서 네. 그냥 엄마 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라고 거기서 딱 멈추는데 멍상의학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좋은 방법이 있죠. 멍상의학을 좀 알려주시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우리 사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포만하게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면은 불만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듯 살아야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도시 생활에서는 보면 편의점이 있어갖고 24시간 항상 열려 있지. 교통시설이 잘 돼 있지. 그러니까 한 정거장도 걸어가려면 꼭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중소도시로 가서 사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안 되면 돈을 세이빙한다, 절약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불편하게 살기, 조금이라도 몸을 더 움직이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멍상의학에서 일상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모 방송국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 하대요. 네. 오, 그거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늘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캠페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짜증이라는 감정이잖아요. 짜증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불편할수록 또는 몸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렇죠. 내가 건강해지고 있어 네. 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밥상을 차려갖고 안방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심폐운동인 거예요. 들고. 들어서 갖다 옮겨놓고 네. 또 이불도 펴고 개고. 맞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는지.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은 건강해지고 또 삶의 행복도도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 멍상의학을 들으시면서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뭐 산속으로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직장생활 나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은데 이거 때려쳐야 돼?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보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많습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회사 다니셔야 되고요. 뭐 술자리 있으면 가셔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이런 것도 바꾸시면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저희가 알짜 팁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요. 예, 멍상의학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은 편하게 무언가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야. 예.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요. 간과 관련된 영양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많은 의학 정보들 중에서 피로는 간과 문제가 있대더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간에 좋은 영양제를 이번에는 예, 요런 게 팽배합니다. 저도 한때 참 계속 약국 가서 찾았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간을 계속 혹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그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간은 장군지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장수에 표현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지금도 간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양도 결정을 해야 되면 마음의 결정도 우리는 간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심한 것은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죠. 화가 나면 간은 확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뒤집히는 거예요. 간이 그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특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이 클리어하고 제대로 기능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짜증만 계속 난다. 간을 혹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양물질이 부족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더 피곤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간에서 정리를 하고 간에서 잘 충실하게 그런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그 스트레스가 실제로 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실제로 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간이 피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하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지금 간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좀 간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조절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간을 혹사시키는 물질은 알코올이겠죠. 술이요. 알코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 약. 화학적인 약물, 그다음에 농약이 들어있는 먹거리들, 식품 첨가물,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것들이 계속 지금 간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그런 안 좋은 물질들, 독성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간은. 예. 해독을 안 시켜주면 뭐예요? 도구로 다 몸속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술 많이 먹고서 오늘 필름이 끊어졌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간이 빨리 알코올을 분해시켜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뇌 속에 가서 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된 게 간에서 해독을 못 해줬기 때문에 필름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약물들도 선택적으로 빨리 필요 없는 것은 분해를 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결국은 나중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콜레스테롤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다 간에서 모든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내 몸이 잠자고 있어도 간은 깨어서 빨리 뭐를 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네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술을 드시는데 이게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 화가 나는데 거기다 술을 또 들이부으면은 간을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시즌 1에서 대사질환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사실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와요. 고혈압, 당뇨부터 고지혈증, 비만, 암까지. 예, 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 하면은 자체적으로 회복력이 워낙 강한 장기, 저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곤함과 직결돼 있고, 뭐 술과도 직결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더 우리가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과 관련돼서 왜 전통적으로 꽤 있었던 질환이라고 한다면 간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A형, B형, C형
간염 예, 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일단 간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예, 그게 이제 지금 세 가지 A형, B형, C형. A형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낫고요,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B형과 C형입니다. 네.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이 많죠. 예, 거의 인구의 10%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형보다 C형이 사실은 더 악성이에요. 예, 얘가 간경화와 간암으로 잘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형 간염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B형 간염이 제일 많은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주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이게 완전히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주를 즐겨 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자각할 만한 증상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간이 굉장히 재생이 빠른 네.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나도 또 한 2, 3일 지나면은 아우 또 술 생각이 나죠. 술 생각이 나죠. 네. 그런 식으로 간은 워낙 해독 능력이 뛰어나고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은 20%만 남아 있어도 제 기능을 해요. 와. 네, 생명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증상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럼 80%가 썩어 들어가고 그렇죠. 있었는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암 경우에 수술을 70%까지 해요. 그걸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30%만 남아 있어도 얘가 또 재기능을 하고 또 재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우리 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얘를 계속 혹사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간염이거든요. 간염.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 두 가지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코올 때문에도 이제 지속적인 염증이 만성적으로 되면 간염으로 가요. 예. 그래서 요즘은 특히 뭐 알코올성 간염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그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옛날에 깡소주 마신다 그러죠. 예. 독하지. 예, 여성분들도 요즘 술들을 많이 마시는데 안주 많이 먹으면 살쪄. 그러니까 술만 홀짝홀짝 먹어요. 근데 이 술이 분해하는 데는 또 많은 단백질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술을 먹으면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이 부족할 때 이제 또 알코올성 간염으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알코올을 먹어도 간염 간암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복습을 한번 할까요? 예, 엽산과 콜린이요. 예. 그리고 메치오닌. 메치오닌이 단백질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깡소주 드시면 안 돼요. 그 술을 드시더라도 안주도 적당하니 네. 예. 특히 이제 단백질과 미네랄, 네. 비타민이 풍부한 이런 안주들을 같이 드시는 게 예, 또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술 잡수면 집에서 밥도 안 먹죠. 사실은 밥을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간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술 먹고 또 술 잡수는 분들이 밥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술로다 기분만 좋으면 그걸로 다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 참 의사 선생님들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많은 여성분들에게 술은 가뜩이나 칼로리가 높은데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나마 좀 살이 덜 찌기 위해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먹고 싶은 안주도 자제해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지방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요즘 여성분들도 지방간이 많으세요. 네, 많죠. 네. 그 지방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거죠.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 간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다 대사를 시키는데 네. 대사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면 칼로리가 너무 많이 쌓여요. 들어오면.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탄수화물이 더 주된 원인이에요. 네.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술에 좀 강한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훨씬 유리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그동안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술에도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거나 또 이제 숨어서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 아니, 보니까 무슨 말 저희 떳떳하게 마셔야 되는 거. 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예. 숨어서 마시다가 이제 나와서 또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 문득 제 간에도 지방이 좀 많이 쌓여 있겠구나라고 예, 조심스레 짐작해 아이, 봅니다. 뭐 문화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동을 그렇게 빡시게 하시는데. 너무 무식하게 해서 운동을 예, 네. 그렇습니다. 간과 관련된 질병들에 많은 분들이 간암으로까지 가기 직전까지는 크게 관심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B형 간염, C형 간염 뭐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만 보균자들과도 접촉하는 게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문화 자체가 식문화 자체가 같이 숟가락 네, 넣고 맞아요. 먹는 그렇죠. 문화인데다가 특별히 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대더라. 간암 환자 이외에는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 간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예.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보균자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몸 관리를 생활 관리를 못했을 때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보균자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기능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자각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냥 피로감, 뭐 이거야 뭐 현대인들이 보통은 다 느끼는 거죠. 증상들이니까 네. 특별히 자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만성 간염으로 가는 경우예요. 보통은 이제 급성 간염을 앓으신 분들이 90%는 대부분 다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나머지 10%가 만성 간염으로 가서 이것이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 간염의 30%가 간경화로 또 간경화의 30%가 간암으로 가요. 그러니까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 간염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균자분들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간염이 되었을 때 간경화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면역이에요. 면역. 예.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복용하고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올라가면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보통 처방해서 많이들 드시거든요. 아셔야 될 거는 이것은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는 죽이는 네, 그런 약물은 없어요. 네. 그냥 억제할 뿐이에요. 아직도 그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면 한 6개월 후에는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근데 이제 쉬지를 못한단 말이죠. 주어지는 임무에 온갖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이런 것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간암에 걸렸는데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산에 다니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산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간암이 없어졌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간암에 걸린 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분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해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6개월 후에는 바이러스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쉬는 것이 중요한데 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단지 피곤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피곤하고 때때로는 눈이 좀 침침하고 좀 심하면 이제 약간 헛구역질이 좀 나고 뭐 이런 정도 외에는 그다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거든요. 뭐 그야말로 누가 뼈 부러지면은 출근을 못하고 쉴 수 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서 쉬겠다고 얘기하면 욕 얘기를 할 수 먹어요. 있지만 네, 되게 프로의식 그러다 없다 보니까 타이밍을 그러고. 놓치는 거죠. 예. 김 원장님 말씀처럼 6개월 정도면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항체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90%는 대부분 다 그냥 완치가 돼요. 나머지 10%가 만성 간염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은 간염이 있을 때 이게 뭐 염증을 오히려 억제해서
만성 간염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충분히 쉬고 영양 섭취를 잘하고 면역 조절만 잘 되면 면역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자연 치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나머지 10%가 만성 간염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다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김 원장님 말씀처럼 이 간염 복용자인데 지금 간 수치가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제대로 쉬어주지 못하고 영양 섭취를 못하고 계속 과로하고 예, 영양 불균형 면역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제 만성 간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체가 생기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약간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네. 나중에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간장약 약국에서 소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장약이 많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가면 조금 피곤하면 간장약 두세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간장약 먹으면 또 쌈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했는데 왜냐하면 광고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장약은 없습니다. 간이 회복되는 약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광고를 했단 간장약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간장약이 아니고 이담제예요. 이담제. 이담제. 네.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쓸개즙을 많이 나가게 해서 쓸개즙이 안 차이게 하면은 간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간장약은 쓸개즙을 잘 나가게 해주는 거나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저기 하다 그러면 이제 고단백 정도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간은 쉬기만 하고 잘 관리만 하면 낫는 것이에요. 간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담약에 거의 대부분 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광고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간염 치료는 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간을 쉬게 하고 간에 좋은 영양 물질들을 잘 섭취하면 좋아져요. 근데 사실 이제 항바이러스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정식을 억제하는 거지 실제로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성이 생겨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의존하다가는 또 큰일 나요. 저한테 오는 많은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바이러스 정식 억제제를 먹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경화로 간암으로 간다는 거죠. 역시 뭔가 도구로 독을 치료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그냥 잠깐 급한 불 끄자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나중에는 의존까지 해버리게 되는 게 지금까지 저희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확인하네요. 네. 예. 네. 간과 관련해서도 소위 말해서 간염에서 그게 심해지면 간경화로 가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간에 흠집이 많이 생기겠죠. 네. 예, 상처를 계속 이렇게 만드니까 간이 이제 섬유화가 돼요. 섬유화. 예. 이 섬유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경화 단계로 가요. 경화라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간세포 조직의 변성에 의해서 염증이 악화되어서 섬유화, 섬유화가 악화되어서 경화, 경화가 악화되어서 결절이 생겨요. 이게 악성화되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아이가 상처가 나다가 골마서 딱딱해지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은 전구공처럼 말랑말랑한 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말랑말랑. 예. 이것이 이제 그렇게 혹사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테니스 공처럼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테니스 공처럼 딱딱해지면 간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 공장에서 걸러내고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만 움직여야 되는 그렇지요. 것들이 딱딱해지면서 움직이질 않게 되는군요. 그렇죠.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그 공장의 라인이 풀가동이 돼야 되는 건데 점점점 이제 녹슬고 뭐 라인이 고장나고 하다 보면 조금밖에는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환을 많이 못 시키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간과 관련된 어떤 질병이 위험한 게
우리가 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은 없다. 그냥 뭐 약간 눈 침침하고 저 그 간이 한창 안 좋았을 때 이게 흰자가 되게 노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가 보고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언니 눈이 노래.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아니 그런 단계까지 감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 한창 회사에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냥 좀 일이 많으니까 피곤한 거고 그냥 피곤하면 간이 약간 필요하겠거니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노랗다고. 황달이죠, 황달. 네. 그래서 근데 뭐 그 정도가 눈에 황달이 와서 쉬어야겠습니다. 뭐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야, 황달 올 정도면 많이 많이 나쁜 거예요, 간이. 전 몰랐어요. 네.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된 거예요. 이제 황달이 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되어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담석이나 간암이 있어서 담관이 막히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며칠 만에 그 노란기가 좀 없어지긴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간열과 간습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빌리루빈 수치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정도에는 이제 황달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간열 수준일 경우에는 이제 이 손바닥이 빨갛다고 그랬죠. 네. 눈이 침침하다. 짜증이 잘 난다. 이런 정도까지는 빌리루빈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 진짜 황달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방에는 습열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내 몸이 막 그 기제를 염증에 대해서 막 기제를 쓰고 그럴 때는 이제 습열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맥으로도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갑자기 흰자위가 좀 노래지신 분들은 저처럼 무식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꼭 혈액 검사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 견딜만 해서 괜찮았어요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위험한 게 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경화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또 염증 수준에서는 크게 자각 증상이 많지 않은데 간경화는 좀 진행이 되면 심각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수라 하면 부종.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찬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 이게 사망 원인의 20~30%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런 증상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죠. 그렇게 심각한 것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치질도 간의 문제예요.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 주위에 문맥에서 영양가가 빨려서 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혈관이 발달되면서 생기는 게 치질이거든요. 그래서 치질, 치료 이런 거 같은 게 오는 사람들은 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간으로 가는 혈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간 동맥이 있고 이게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문맥은 소장 대장을 다 거쳐서 이제 간으로 가요. 간경화가 있으면 울퉁불퉁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가지고 당연히 혈액 순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으로 가야 될 혈액들이 다른 혈관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도나 위쪽으로 가서 얘가 부풀게 돼요. 어느 정도 부풀냐면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부풀러요. 혈관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식도로 붉어져 나오면 식도정맥류, 위로 붉어져 나오면 위정맥류. 그다음에 좀 밑에 그 직장 쪽에서 붉어져 나오면 치질치루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부풀게 되면 당연히 풍선처럼 부풀어서 터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게 이제 출혈이 되어서 이게 이제 식도정맥류 같은 경우는 간경화의 사망 원인은 20~30%가 보통은 이제 식도정맥류가 원인이에요. 이게 목 구멍, 식도 위하고 그 사이에 출혈이 되는 거예요. 부풀었다가 이제 견딜 수 없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막 피를 막 토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토한다라는 것이 이제 옛날엔 결핵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핵도 거의 없고 이게 터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간이 문제가 돼가지고 식도 출혈이 온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거죠. 그 간 경화라고 거의 다 봐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 경화가 될 수 있을까지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조금 피곤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터졌을 때는 아주 심각한 거죠. 거의 간 경화에서 간암 경계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여기가 피를 말 그대로 토해서 병원에 실려와서 그제서야 간경화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런 거예요? 경우가 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피곤하네요. 뭐 요 정도.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뭐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간경화 있는 분들이 식도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출혈이 되기 전에 뭔가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간이 좀 나빠졌을 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수가 찬다든지 식도정맥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증상 사실은 이게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통은 뭐 있을 수 있고 복부 불편감. 근데 그 정도는 뭐 이 우리가 정도죠. 늘 일상적으로 좀 있는 이제 이 거잖아요.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갈비뼈 밑에 의사들도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네. 또 아니면 두드려봐요. 이렇게 소리가 탕탕탕 하고 비어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둔탁하게 톡톡톡톡 이러면은 간이 좀 커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진은 초음파 검사로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간 경화가 있으면 대부분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또 간 경화가 있어도 효소 수치가 또 증상 이유도 또 많아요. 예, 이게 저 네. GTP, GOP, GTP, G는 정상이면서도 간 경화인 경우가 그래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간이라는 장기가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서 그냥 침묵의 장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서야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렇죠. 네. 우리가 간이 100냥이라면 뭐 우리 몸에서 90%가 간에 이제 반응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몸이 100냥이라면 90냥이 간이다 할 정도로 육체적인 회복도 예를 들면 낮 동안에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밤 동안에 회로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뭐예요. 그 이튿날 팔다리가 쑤시고 쥐가 잘 나고 피곤하고 그러는 것 같은 것들이 다 간이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낌으로 아 이거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 간에서 또 콜레스테롤도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또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야 밤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그게 간이 이제 피로의 누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럼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쉬고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 모두가 그러면 다 간이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뭐 내 몸이 피곤하면 간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초기에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소파에 붙어 있는 날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가집을 가야 된다든지 또 친구 모임에 가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주 5일 근무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주일 근무하다 보니까 또 밀린 일이 너무 많죠. 또 거기다가 주말에는 웬간 모임이 또 이렇게 많은 건지 쫓아다녀야죠. 간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말마다 쇼파와 일체형이 되는 아빠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전업주부들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주말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 이번 주에는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러는데. 왜냐면 애들도 데리고 그렇죠. 뭔가를 체험하게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쉬지를 못하는 거죠. 또 운전을 붙들고 또 장거리를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또 긴장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주말에는 좀 자고 싶다 그러면 내버려둬야 돼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이 벌써 알아요.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말에는 이제 한 번씩 밖에 놀러 다니기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일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참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항상 너무 심하게 일을 하고 네. 네, 너무 효율성을 따지는 네. 이 노동 환경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예. 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긴 뭐하지만 IBM이라는 회사가 한국과 미국의 본토에 있는데 일은 우리나라가 2배를 하는데 효율은 반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과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도 상사 눈치 보고 나오지도 맞아요. 못하고 회식한다고 해도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집중이 될 때 효과를 확 놀리는 방법과 아닐 때는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쉬게 해주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저 뭐 눈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일의 반 이상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진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간이 쌩쌩하다는 분 안 계십니다. 일단 다 피곤하시고요. 그렇죠. 예, 일단 다 쉬고 싶고 졸리고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어떤 팁들, 알짜 정보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렇게 김 원장님 말씀처럼 휴식이 제일 첫 번째고요. 휴식.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 섭취. 여러분 진짜 드셔야 된다니까요. 제발요. 예. 그 지금 간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이게 비타민 B군과 네. 또 이제 항산화 비타민들이거든요. 이 플라보노이드도 그렇고요. 비타민 C, E 이런 영양소가 간 효소의 기능을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매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간을 또 재생하는 간 세포의 원료의 90%가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간 세포는 어떤 장기보다 재생이 잘 되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또 재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피곤할 때 복날에도 주로 먹는 음식들이 단백질이 다 풍부한 음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단백질 섭취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헛개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간을 다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신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음료수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은 유일하게 알코올성 간 술을 많이 잡순 분들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과로했는데도 그걸 먹으면 뭐 피로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알코올성 간을 해독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진쑥이라는 것. 인진쑥. 네, 이것도 역시 간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또 간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는 참 선진국 같은데 부러운 게 딴 게 아니고 쉬는 기간을 만들어줘요. 나이가 30이면 30일간 휴가를 가야 돼 1년에. 50이면 50일간 휴가를 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한 게 참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성적을 내놓다 보니까 꼭 1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처지면 뭐 완전히 이제 자기 밥그릇이 왔다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이는 방법이 공부도 적당히 앞서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회사에서도 적당히 앞서가는 게 좋지 그거 꼭 1등 해야 된다. 2등도 불만족이고 그러면 간이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게 멍도 좀 때리고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또 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과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쯤에서 멍을 한번 좀 때려주죠, 우리도. 하나, 둘, 셋. 멍. 예. 아주 짧게나마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까 과일과 채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그걸 끼니 때마다 챙겨 먹기 너무 힘들어서 편법을 씁니다. 직장인들은 녹즙 아주머니가 오십니다. 예. 그래서 녹즙 섭취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녹즙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예.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또 암과 함께 나와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야채와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5접시에서 9접시를 먹으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걸 먹고 앉아 있어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이것도 세계암연구재단에서도 하루에 채소 과일을 400g 이상 먹어라.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녹즙으로 먹는 방법이죠. 녹즙. 네. 네. 전제 조건은 이 식재료가 좀 농약이나 비료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 과일 같은 것도요. 미숫과 조금 덜 익은 거를 제초제 성분을 뿌려요. 그래갖고 빨리 이것을 시장에 내놓고 그러니까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돼. 제철 음식이 아닌 과일, 채소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녹즙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중금속 이런 것 같은 걸 피할 수 있게 불편해도 좀 전통적인 방법이나 너무 쉬운 것을 간단히 스위치 하나로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가능한 좋은 녹즙기 뭐 이런 같은 걸 써서라도 네. 직접 먹어야지 이거 배달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정말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기도 바쁜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녹즙 재료 중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로 먹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예, 십자가 식물들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돌미나리, 신선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다이어트에서 처음엔 촉발이 됐는데요. 디톡스 주스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뭐 수많은 업체들이 저희 업체들은 뭐 요렇게 해서 주스를 만듭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을 엄선하여 소위 말해서 디톡스 주스라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거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보건 대책으로 넣은 요법은 이제 거슨 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미국 의사인 거슨 박사가 이제 처음에 암 치료에 이것을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걸로 도움을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한거선암학회 의학회가 또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또 우리 대체역하는 의사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하루에 뭐 거의 10잔 가까이 만들어 먹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암 환자에 해당된 거고요. 암 치료의 주된 요법이 영양요법이거든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죠. 이제 이게 요즘 우리가 먹거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먹거리들이 죽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50년 전의 채소와 엄청나게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뭐 20%도 되지 않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과다한 양을 먹게 되면 또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또 식재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유기농이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고요. 유기농보다는 자연 농법으로 키운 것이 또 더 높고요. 그래서 사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양보다 질.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간의 증상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써요. 네. 음식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입이 쓰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간에 철분이 많이 축적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것이 좀 심해지면 이제 간 경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수치들은 다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늘 피곤한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이 간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간 경화로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독요법을 잘 해서
그것을 좀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해독요법 중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요. 저도 지금 그동안 간경화 환자분들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철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저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철분은 섭취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철분이 모자라면 빈혈이 되죠. 네. 그래 철분 결핍성 빈혈이거든요. 많은 빈혈의 원인이 철분 결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철분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운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과다하게 되면 간에 쌓여서 경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경화가 되는 원인이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흉터가 생겨서 이게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이 굳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철분이. 예.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간경화, 섬유화가 된 간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자연치유로 또 해독요법으로 영양요법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김 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간경화 치료의 또 기본이 해독요법이에요. 과다하게 쌓여 있는 것들은 빼줘야 되는 거죠.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저는 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또 천연물들이 있거든요. 예, 탄닌이나 초산이나 이런 물질들이 또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식초 많이 먹으면 몸이 유연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이상하다. 저 식초 엄청 좋아하는데 유연성은 별로. 근데 이 식초에는 초산이 한 5% 정도 시중에 파는 것은 그렇게 그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는데, 비피더스 발효를 하면 이 비피더스 균이 초산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90% 이상의 그런 초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천연물이 강황이에요. 강황.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간에 좋은 물질들이 다 이담제라고 이제 김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얘도 똑같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예, 그러니까 또 간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강황을 비피더스 발효를 하면 이 초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강황을 넣어서, 그러니까 발효 강황이죠. 네. 예. 비피더스 발효 강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을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초산이 또 그렇게 경화된 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섬유화 정도가 떨어져요. 네. 간 경화도 우리가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형간염으로 최근에 오신 분 중에 간경화로 가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6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에서 깨끗하다 뭐 이렇게 나온 사례도 있고요. 그 옛날도 소아과 아이를 잘 보는 집에 가면은 기저귀, 똥기저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 기저귀를 보고서는 이 아이는 체했다, 놀랬다, 뭐 감기다, 뭐 이런 같은 것들을 저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대변도 색깔이 이 담즙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대변 색깔이 갈색이나 이 짙은 밤색으로 나오면 이제 그건 출혈이거든요. 위출혈이라든지 식도 출혈, 항문 주위에서 나오는 건 신선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건 출혈이지만 색깔이 짙은 쑥색이다, 푸른색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담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황금 색깔, 노란 색깔의 황토 색깔 정도의 이런 색깔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담은 잘 작용을 하고 있고 쓸개즙이 잘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날 먹은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그렇죠. 늘 봐보면 색깔이 내가 쑥색이 나온다든지 짙어진다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담 작용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간장약 먹으면 이담을 잘 시키니까 피곤한 것도 덜해진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이런 임시 방편이라든지 우리가 착각하는 방법들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간경화로 가지 않도록, 또는 간암으로 가지 않도록, 또는 어느 정도 간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 회복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숨 쉬면 안 되는데. 한숨이. 예. 그러니까 만성간염 간경화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네. 간암으로 안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들을 참조해서 많이 피곤할 때는 휴식도 좀 잘 취하시고 그다음에 균형을 잘 맞춘 현미, 채식, 과일 위주의 식단 그리고 단백질 충분히 보충하고요. 예, 그다음은 중요한 게 면역이에요. 면역. 예, 면역이 떨어지면 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서 계속 염증을 일으켜서 또 섬유화가 되거든요. 면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은 면역을 높이는 방법도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면역 증강 물질, 천연물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것들 자기 체질에 맞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기승전 생활 관리. 그렇죠. 네. 이게 무엇보다 결국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간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뭘 먹는 것이 간을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간을 빨리 회복시키는다라는 것부터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먹으면 간이 좋아지겠다. 뭘 먹으면 간이 좋아지겠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간 쪽에 문제점이 생기신 분들은 최대한 쉬어야 돼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꼴 저꼴 다 안 보고요. 그렇죠. 네.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도 필요 없고 혼자 살아야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병풍을 치고 봐도 그냥 뭐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다 맞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희가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식생활의 개선이라든지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 체질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균형 있게 하시면 참 좋은 건데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 각자가 본인만이 좀 잘 들어맞는 방식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조 원장님은 있으신가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일단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보통은 뭐 늘 바쁜 편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요. 쉴 때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 음악 듣고 뭐 가끔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바람 쐬고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주로 이제 멍 때리기 하고 명상법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전에 15분 동안 꼭 명상을 해요. 그래서 누워서 하루를 되짚어보고 내가 지금 쌓인 게 없는지 제 마음에 물어보고 쌓인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또 올려서 정리하고 자요. 그러면 쌓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 원장님은 혹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세요? 글쎄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좀 찾아야 될지 부처님을 찾아야 될지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도 똑같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잠 자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인가 세다가 보면 졸려서 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힐링 코드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머리 양쪽 이마 간 가운데다 두 손가락을 집중을 하고 한 5cm쯤 뗀 다음에 이제 8을 세라고 그래요. 거기 다음에 또 목 밑에 요 양쪽 그 흉선이라고 그러는데 요 목 밑에 이 쇄골뼈가 그 만나는 곳 또 폭 패인 곳에 네. 거기 이제 두 번째로 8. 그다음에 귀 밑에 8, 그다음에 이제 관자놀이라고 이제 옆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행한 그런 데를 손끝에 젓가락을 쥐었다는 힘을 주고 내 몸엔 기를 쏜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쥐고서 4군데를 8을 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또 일어나서 푸스럭거리고 그러잖아요. 네. 또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게 이제 힐링 코드라는 아주 두꺼운 책에 결론인데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시면 무슨 주문을 내고 부처님을 무슨 주문을 내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8을 세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찾을 게 아니고 숫자를 세면은
거기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끊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떤 미국의 의사가 자기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20년 동안 치료가 안 됐는데 이걸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네. 무슨 중독, 예를 들면 담배를 한번 끊어보려고 그런다든지 또는 치맥에 중독됐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또 뭐 심지어는 암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제가 이 힐링 코드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좀 개발을 한 거라서 이제 기공조율법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선은 그렇게 정신 집중을 훈련을 시켜서 그 포인트 우리 한약에서 이제 양 눈썹 사이에 뇌하수체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훈련할 때 그 부위를 지금 다 집중하고 목 밑에 이 귀 밑에 그런 데를 하다가 보면 뇌가 어레인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따라서 몸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잠이 안 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꼭 해보시라고 제가 이게 스트레스 지우개라고 그러거든요. 네, 누구나 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가 불편할 때 조 원장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본인의 손을 그냥 거기다 그렇죠. 잠깐 간이 아프면 간에 대고 네, 그리고 대화를 한 듯이 또는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를 세도 돼요. 뭐 그래요. 이게 간에 대고 그냥 손만 올리지 마시고요. 집중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켜서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눈이 노래질 때까지 몰라서 미안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무심했다. 미안하다. 저 참 둔퉁이 같아요. 저는 이제 또 특별히 그 시골에 좀 등산로가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코스를 매일 한번 올라갔다 오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하루 저기를 또 반성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그 제일 중요한 일과가 등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김 원장님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매일 밤마다 3시간씩 걷는 이유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도 하고 뭐 고혈압 약을 끊었으니까 운동해야죠 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처음 그걸 시작할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걸으면서 명상이 되고 하루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도 굉장히 잘 옵니다. 예. 그렇게 3시간 혹사하고 하면은. 예. 특히 혈당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 12시간이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 시간을 뭘로 해야 되면 운동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특히 저녁 시간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또 이 체질이 태음인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올빼미염으로 밤만 되면 잠 안 와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좀 빡세게 운동을 좀 해도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깊은 잠을 자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네.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멍상의학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에게 정말 직방인 방법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일상적인 피곤함을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또 한 가지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초등학교 때 계획표 이런 거 써가지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우 그 동그라미요. 색연필로 쭉쭉쭉쭉. 네, 예. 네. 그게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하루 일과를 내가 계획하고 자기 전에는 정리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바뀌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계속 생각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게 참 시도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뭐 아침에 운동 시간이 아침에 정 안 되면 저녁에 운동 1시간 꼭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15분이라도 꼭 집어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조금 이렇게 짜보시면 조금씩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짬이 조금씩 나와요. 네, 그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면 습관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에 스트레스를 연구를 했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끊어야 돼요.
뭔가에 집중을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스트레스 줄이는 건데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적절한 끊임 방법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술이나 담배로 다 해결하거나 그렇게 대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그 아주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심심하고 덤덤하지만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걷기 명상 간단한 짧은 시간이라도 멍 때리는 것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분명히 얼굴에 표정이 밝아지고 또 찌들은 삶의 모습이 조금씩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멍상의학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께 정말 우리 김 원장님과 조 원장님은 빛과 같은 존재십니다. 갑자기 어깨가 좀 무거워지시죠, 조 원장님. 예. 제 삶도 많이 바꿔주셨고요. 제 생각도 많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의 이런 밝은 기운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 스트레스 해소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멍상의학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멍상의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